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단일분자 생물물리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송문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발표한 Load Event Transcription Termination Process via 3 Route라는 논문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 내용을 소개할 기회를 주신 브릭 측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RNA가 생성되는 과정은 크게 RNA 중화요소가 프로모터에 붙는 개시 과정, RNA가 합성되는 신장 과정과 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는 종결 과정으로 구성이 됩니다. RNA 생성량 직접 연관이 있는 개시 과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결 과정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하지 못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생명체가 종결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필요하지 않은 유전자 발현이 일어나서 한정된 자원을 낭비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자체로 생존을 불리하게 하는 유전자가 발현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생명체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전사 종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핵 생물의 경우에는 크게 특정 인자를 필요로 하지 않은 인트린 터미네이션과 종결 인자 로우를 필요로 하는 팩터 리펜 터미네이션이 존재합니다. 인트리직 터미네이션은 헤어핀 구조와 그에 동반되는 뉴트랙이 있는 경우에 일어납니다. RNA 중요소가 뉴트랙에 도달하면 잠시 멈추어 서게 되고 이 시간 동안에 헤어핀이 생성이 되면 그 헤어핀이 전사 과정을 종결하게 됩니다. 반면 팩터 리펜 터미네이션과 같은 경우에는 종결인자로가 있는 경우에 일어나게 됩니다. 분자 생물학 교과서 살펴보면 종결인자로가 RNA 러사이트에 붙은 이후에 ATP를 소모하면서 RNA를 따라 이동하다가 RNA 중화효소를 만나게 되면 전사 과정을 종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서에 나오는 이 종결인자로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종결인자로에 대해서 통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결인자로는 그림과 같이 링 구조를 갖는 행치담으로 ATP 디펜던트 헬리케이즈입니다. 그림에서 본 논문은 하버드 대학교의 대학원이었던 제프리 러버트가 종결인자로를 처음 발견했을 때 네처지에 발표했던 논문입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로의 이름은 RNA를 떼어난다는 의미의 릴리즈의 R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종결인자로가 발견된 이후에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서 종결인자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71년에 종결인자로가 RNA 중화효소가 효소와 인터랙션을 한다는 사실이 보고되었습니다. 다만 이 인터랙션이 기능에 대해서는 한참 지난 2010년에 되어서 밝혀집니다. 누들러 연구실에서 나온 얼러스트레이트 메커니즘 오브 로 디펜 트랜스크리션 터미네이션에 의하면 종결인자로가 RNA 중화효소에 붙어 있을 때 일어나는 얼러스트레이트 메커니즘을 통해서 로 디펜 터미네이션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지만 기존 학설과 배치되어서 한동안 작동 원리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논쟁은 제가 대학원에 입학하던 2017년에 또 이어집니다. 당시에 출판된 리뷰 논문을 살펴보면 외관상 종결인자로가 RNA에 붙어 일어나는 RNA 디펜던트 패스웨이와 RNA 중화효소에 붙어서 일어나는 RNA P 디펜던트 패스웨이가 모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살펴보면 안전적인 로 RNA P 어소시에이션 관찰되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만 하더라도 둘 중 하나만 존재하거나 둘 중 하나만 실제 생물학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등의 기술이 종종 나타났습니다. 연구를 처음 시작하던 저는 이런 로 디펜 터미네이션과 관련된 논쟁을 해결하고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논쟁을 포함해서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이 이번 논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로 디펜 터미네이션 과정을 종결 전의 모델 RNA 트랜스크립트를 떼어내는 과정, 그리고 종결 후의 상태라는 세 단계 과정에 각각의 모델을 제시하고 그 모델을 검증하였습니다. 먼저 종결 전의 모델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결 인자로가 RNA를 따라서 RNA 중화효소를 쫓아가는 캐치업과 종결 인자로가 RNA 중화효소에 붙어있는 스탠바이에 대한 모델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RNA를 떼어내는 방법으로는 RNA를 잡아내는 시어링과 RNA 중화효소를 밀어내는 디플레이싱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종결 후의 상태로는 전사 종결 후에도 RNA 중화효소가 DNA에 남아있는
리사이클링과 DNA 떨어져 나가는 디컴포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 단계가 존재하고 각각 두 가지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8가지 경로가 가능합니다. 이 8가지 경로 중에 실제로 일어난 것이 무엇인지, 일어난다면 각각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또 카이넥틱스 관점에서 특별한 특성이 있는지를 싱글 몰레큘 에세이로 연구해 보았습니다. 이런 질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실시간으로 단일 분자 수준에서 전사 종교를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이 질문을 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실험에 주로 연구한 로 터미네이터는 MGTA 터미네이터입니다. MGTA 터미네이터를 선택한 이유는 대표적인 터미네이션 사이트가 한 군데이기 때문에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수월했기 때문입니다. MGTA 터미네이터를 인비트로 상황에서 재현하기 위해서 그림과 같은 DNA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DNA 센스 스트랜드 5' 말단에는 바이오틴이, 템플릿 스트랜드 5' 말단에는 사이5가 달려있고, 이 DNA가 만들어지는 RNA의 5' 말단에는 사이3가 달려있습니다. 바이오틴은 향후 DNA를 슬라이드 바닥에 고정시키는데, 사이5와 사이3는 각각 DNA와 RNA 위치를 확인하는 데 이용됩니다. 네, DNA, RNA 중화요소, 사이3 APU, ATP, CTP를 함께 넣어주고 인큐베이션을 하게 되면 그림과 같은 이론게이션 컴플렉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트랜크션 유닛은 아래와 같은 서열로 시작이 되어 다이뉴클레오타이드인 사이3 APU가 먼저 들어오고 그 이후에 A와 C가 추가가 됩니다. 하지만 GTP를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플러스 5 위치에서 멈추어 서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론게이션 컴플렉스에는 DNA에 의한 사이5 신호와 RNA에 의한 사이3 신호가 모두 나타나게 됩니다. 네, 페귤레이션된 슬라이드 바닥에 스레타빈 바이오틴 결합으로 이론게이션 컴플렉스를 부착을 하고 종결인자 로와 NTP를 넣어주게 되면 전사 과정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후에 터미네이션 사이트에 다다르게 되면 포징을 하게 되고 종결인자 로에 의해서 터미네이션이 일어나기도 하고 리드스루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 어세이가 가능한 모든 종결 경로를 모두 관측한다는 점에서 퀄리틱 어세이로 명명하기로 하였습니다. RNA 신호인 사이3가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터미네이션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이3나 사이5가 단백질 부분에서 일어나는 프로테인 인듀스 플로레센스 인핸스먼트, 이른바 파이프를 통해서 RNA 중화요소의 DNA 위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프로모터 부근에 있는 스톨린 상태에서는 RNA 사이3 신호가 커진 상태에 있다가 이론게이션을 하면 사이3 신호가 다시 약해집니다. 하지만 리드스루 이후에는 론오프를 해서 DNA 말단에 도달하면 DNA의 사이5 신호가 다시 커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두 다이의 세기 변화를 통해서 RNA 중화요소의 상대적인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홀리스틱 어세이를 통해서 한 종류의 리드스루 타임 트레이스와 두 종류의 터미네이션 타임 트레이스를 나타나게 됩니다. 각각의 타임 트레이스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리드스루는 터미네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RNA 중화요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RNA 중화요소가 DNA 말단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타임 트레이스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상태에서는 RNA 사이3가 RNA 중화요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이3 신호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론게이션을 하면 사이3 신호가 약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런오프를 하게 되면 DNA 말단에 도달한 RNA 중화요소가 DNA에 달린 사이5의 파이프를 일으키기 때문에 신호가 커지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는 트레이스를 리드스루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디컴포징 터미네이션입니다. 디컴포징 터미네이션은 터미네이션이 된 이후에 RNA 중화요소가 DNA에 떨어져 나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사 과정이 재개가 되면 사이3 신호가 약해졌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신호가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사이5가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이런 경우를 디컴포징 터미네이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사이클링 터미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터미네이션이 된 이후에 RNA 중화요소가 DNA에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RNA 중화요소가 DNA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DNA 위를 원디 디퓨전을 하다가 말단하게 도달해서 멈추게 됩니다. 이 과정은 대단히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전사 종결이 일어나자마자 RNA 중화요소가 DNA 말단에 도달하였을 때 나타나는 사이5 파이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디컴포징 터미네이션이
이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이3 신호가 약해졌다가 사라진 직후에 사이5 신호가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양상의 타임 트레이스를 리사이클링 터미네이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홀리스틱 어세이가 로우 디펜 터미네이션을 잘 관찰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왼쪽 그림은 로우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리고 로우와 로우 이니비터를 넣은 경우, 터미네이션 액티비티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로우 뮤턴트를 넣는 경우에 터미네이션 에피언시를 관찰한 것입니다. 오픈 박스는 디컴포징을, 클로즈 박스는 리사이클링을 의미합니다. 로우가 있는 경우에는 로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서 터미네이션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로우 이니비터를 넣거나 터미네이션 액티비티가 없는 로우 뮤턴트를 이용한 경우에는 로우가 없는 경우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로우 디펜 터미네이션을 인비트로 환경에서 잘 지원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운데 그림은 농도에 따라서 터미네이션 에피션시를 관찰한 것입니다. 여기서 로우 디펜던 터미네이션 에피션시는 로우 디펜 터미네이션 에피션시는 특정한 터미네이션 에피션시에서 로우가 없을 때의 터미네이션 에피션시를 뺀 값에 해당이 됩니다.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터미네이션 효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리듀스루와 터미네이션이 일어나는 시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리사이클링 터미네이션은 빠르게 일어나는 반면에 디컴포징 터미네이션은 리듀스루 타이밍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홀리스틱 어세이가 전사 종결의 모든 경로를 관찰하는 것이라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두 가지 에세이는 특정 경로만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스탠바이 에세이는 RNA 중화요소가 붙어있는 로우에 의한 터미네이션을 관찰하기 위한 에세이입니다. 이를 위해서 와일드타입 로우를 넣어서 씻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와일드타입 로우를 챔버를 씻어주게 되면 RNA 중화요소에 붙지 않은 종결 인자 로우는 씻겨나가고 RNA 중화요소에 붙어있는 로우만 남게 됩니다. 이후에 NTP를 넣어주게 되면 전사 과정이 재개가 되면서 RNA 중화요소에 붙어있는 종결 인자 로우에 의한 터미네이션만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스탠바이 에세이를 했을 때 로우 농도에 따른 터미네이션 에피션시 양상을 관찰한 것입니다. 오픈 박스는 리컴포징이고 클로즈 박스는 리사이클링입니다. 스탠바이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리사이클링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터미네이션 타임을 관찰한 결과 디컴포징 터미네이션 타임은 리듀스로에 비해서 훨씬 더 길게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 되게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제 논문을 투과하던 중에 RNAP에 붙은 종결인자 로우가 전사 종결을 일으키는 과정에 대한 구조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하나는 몰셀에 발표된 논문이고 다른 하나는 사이언스에 나온 논문이었습니다. 이런 구조 논문 덕분에 제가 스탠바이 에세이에서 관찰한 바가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조금 뒷받침할 수 있어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캐치업 에세이는 RNA에 붙어있는 로우에 의한 터미네이션을 관찰하기 위한 에세이입니다. 이를 위해 터미네이션 할 수 없는 로우 뮤턴트 중 하나인 P279S를 챔버에 넣고 씻어주게 되면 RNA 중화요소에는 뮤턴트 로우가 붙게 됩니다. 이후에는 와일드타입 로우와 NTP를 넣어주게 되면 와일드타입 로우가 RNA 중화요소에는 붙지 못하고 RNA에만 붙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RNA에 붙은 종결 인자 로우에 의한 터미네이션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캐치업 에세이를 하였을 때 로우 농도에 따른 터미네이션 에피션시 양상을 관찰한 것입니다. 오픈 박스는 디컴포징이고 클로즈 박스는 리사이클링입니다. 캐치업 에세이에서는 디컴포징, 리사이클링이 모두 일어났지만 디컴포징의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터미네이션 타이밍을 관찰한 결과 디컴포징 터미네이션은 리듀스루와 비슷한 시간을 가지는 반면에 리사이클링 터미네이션은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MGTA를 포함해서 5종류의 로우 터미널 테일에서 3가지 에세이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MGTA 실험에서 터미네이션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트랜스크립션 팩터 너스A와 너스G를 넣은 경우까지 총 6가지 경우에 대해서 터미네이션 에피션시를 관측하였습니다. 컨벤션을 설명드리면 색은 이제 에세이를 나타내고 박스는 칠해진 여부에 따라서 리사이클링인지 디컴포징인지 나타냅니다. 검정색은 헐리스틱, 빨간색은 스탠바이, 파란색은 캐치업에 해당이 되고 오픈 박스는 디컴포징, 클로즈 박스는 리사이클링에 해당이 됩니다. 터미네이터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이
터미네이터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탠바이 디컴포징 같은 경우에는 MGT에서 크게 나타나지만 람다 티아론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사이클링 터미네이션의 경우도 이 비중도 터미네이터에 따라서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건데 과거 일부 논문에서 스탠바이 디컴포징을 관찰하지 못한 것은 스탠바이 터미네이션이 미미하게 일어나는 샘플로 실험한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각 에세이로 했을 때 나타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둘 중 하나가 도미넌트하게 나타난다는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탠바이 에세이와 캐치업 에세이 결과를 합친 썸을 나타냈습니다. 리핏 터미네이터의 경우와 같이 홀리스틱보다 썸이 큰 경우에는 그런 주장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MGT의 경우와 같이 그 홀리스틱 에세이의 값이 썸보다 큰 경우에는 두 가지 캐치 스탠바이와 캐치업이 모두 공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기존의 스탠바이나 캐치업 중에서 한 가지만 존재한다는 주장보다는 두 가지 모두가 존재한다고 공존한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터미네이션 자체를 100%로 두고 스탠바이 디컴포징, 캐치업 리사이클링, 캐치업 디컴포징 세 가지 경로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터미네이터에 따라서 그 비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스탠바이 디컴포징과 캐치업 리사이클링 역시 터미네이터에 따라 나타나는 비중이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현상학적으로 헤테로지니어티를 보고했지만 이렇게 다른 양상이 실제 유전자 조절 과정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이해한다면 그건 역시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터미네이션 경로에 따라서 터미네이션 타이밍이 크게 차이 난다는 것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터미네이션 경로의 터미네이션 타이밍과 리드스루 타이밍을 집단 수준의 비교를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리사이클링 타이밍이 유의미하게 짧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통계적으로 캐치업과 스탠바이 모두 터미네이션 타이밍이 리드스루의 타이밍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길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집단 수준뿐만 아니라 각 경우에 대해서 어떤 양상을 띠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리드스루 타이밍을 X축으로 두고 터미네이션 타이밍을 Y축으로 해서 그린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은 Y는 X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존재를 하게 되면 리드스루 타이밍과 터미네이션 타이밍이 동일한 것이고 가이드라인보다 위에 있으면 터미네이션 타이밍이 더 긴 거고 반대로 아래에 있으면 터미네이션 타이밍이 짧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컬러 컨벤션은 검정색이 홀리스틱 어세이, 빨간색은 스탠바이 어세이, 그리고 파란색은 캐치업 에세이를 의미합니다. 초록색은 각 경우에 MGTA 어세이지를 추가한 경우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 오픈 박스는 디컴포징, 크로스 박스는 리사이클링을 의미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리사이클링 터미네이션은 바닥에 붙어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경우에 빠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탠바이 경우는 모든 디컴포징이 가이드라인 위에 있는 것을 통해서 터미네이션 타이밍이 더 느리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홀리스틱과 캐치업의 경우에는 디컴포징이 상대적으로 디컴포징이 리드스루와 비슷하게 일어나거나 더 느리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디컴포징의 경우에는 스탠바이 디컴포징과 캐치업 디컴포징 두 종류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들 둘 사이에도 선후관계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X축에는 스탠바이 디컴포징, Y축에는 캐치업 디컴포징이 들어간 상태에 플러스 해봤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이드라인보다 위에 있으면 캐치업 디컴포징이 느린 것이고 아래에 있으면 스탠바이 디컴포징이 느린 것에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스탠바이 디컴포징이 느리거나 두 가지 경우 거의 비슷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캐치업 디컴포징이 스탠바이 디컴포징과 비슷한 시점에서 일어나거나 더 빠르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RNA 해리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 실험입니다. RNA 해리 과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RNA를 잡아당기는 시어링과 RNA 중화효소를 밀어내는 디스플레이싱이 존재합니다. 먼저 시어링 테스트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시어링이 일어난다면 DNA, RNA 하이브리드 리전의 AU 컨텐츠가 증가할수록 그 터미네이션 액큐러시가 증가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림과 같이 DNA, RNA 하이브리드 리전의 AU 컨텐츠 비율이 100%인 AU100을 준비하였을 때 터미네이션 에피션시가 증가하는 경우는 시어링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그 결과로 색은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검정색은 홀리스틱, 빨간색은 스탠바이, 파란색은 캐치업에 해당이 됩니다. 오픈 박스는 디컴포징, 클로즈 박스는 리사이클링에 해당이 됩니다. 빗금이 있는 경우는 AU100이고 AU100에 해당이 되고 빗금이 없는 거는 Y타입에 해당이 됩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디컴포징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지만 리사이클링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리사이클링과 디컴포징을 분리해서 플롯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클로즈드 박스인 리사이클링 터미네이션의 경우에는 AU 컨텐츠가 증감에 따라서 터미네이션 에피션시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스탠바이와 같은 경우는 애초에 리사이클링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 디컴포징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AU 컨텐츠와 터미네이션 에피션시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어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리사이클링 터미네이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스플레이싱 테스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디스플레이싱 테스트는 디스플레이싱을 도와주는 DNA 리어닐링 과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을 때 그 터미네이션 에피션시가 감소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통해 검증합니다. 트랜스크립션 과정에서 풀린 DNA 구조는 리어닐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리어닐링 과정이 일어날 때 RNA 중합소를 밀어내는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싱에 의한 터미네이션 리어닐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리어닐링이 일어날 때 RNA 중합소를 밀어내는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싱에 의한 터미네이션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위치에 3베이스 페어 미스매치를 넣게 되면 리어닐링 과정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서 디스플레이싱 터미네이션을 방해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3베이스 미스매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터미네이션은 디스플레이싱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싱 테스트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컴포징 터미네이션의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 터미네이션 사이트 부근에서 터미네이션 에피션시가 뚝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사이클링 터미네이션의 경우에는 미스매치에 의한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디스플레이싱에 의해 일어나는 것은 디스플레이싱 터미네이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어링 테스트와 디스플레이싱 테스트를 통해서 RNA를 어떻게 떼어내는지에 따라서 종결 이후에 RNA 중화요소의 웨이트가 결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일련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저희는 로우 디펜 터미네이션의 메커니즘을 3루트 모델로 정리하였습니다. 세 단계의 과정이 있고 각각 두 가지 분기가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8가지 루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과정이 독립되어 있지 않고 스탠바이는 디컴포즈만 일어나고 RNA를 해리시키는 방법이 포스트 터미네이션 아웃컴을 정하는 등의 연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 중 3가지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 3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결인자 로가 RNA 붙은 이후에 RNA를 잡아당겨서 리사이클링 터미네이션을 일으키는 경우, 그리고 종결인자 로가 RNA 붙은 이후에 RNA 중화협소를 밀어서 디컴포징 터미네이션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결인자 로가 RNA 중화효소에 붙은 이후에 RNA 중화효소를 밀어내서 디컴포징 터미네이션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리학적 관점에서 종결인자 로라는 분자 기계의 작동 기작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관점에 생각을 해본다면 전사 종결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어떤 생물학적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이런 경로의 다양성이 우연히 나타날 수도 있지만 우연이 아니라면 유전자 발현 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속 연구는 이런 궁금증이 시작이 되었고 조만간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연구는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홍성철 교수님의 지도 아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실험을 시작할 때에는 저희 연구실 선배님이신 이제 엄희수 박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실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 뮤턴트와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 서현수 교수님의 팔린다 박사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그 서플에 들어가는 이제 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 강진영 교수님의 연구실의 황승아 연구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물리학과에 소속돼 있는 저희 교수님, 생명과학과에 소속된 강창원 교수님, 그리고 화학과에 소속된 그 강진우 교수님 등 이제 세 분의 교수님 저자로 포함된 이제 학제간 연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논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이미 출판된 그 논문을 열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 저희 연구실에 관심이 있다면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